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6일 저녁 8시입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선거의 자유, 정치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언론 자유가 봉쇄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IPI라고 하는데 아주 영향력이 큰 이 단체는 세계의 언론 자유를 감시하고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정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IPI가 한국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예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국제언론인협회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풀 취재에서 배제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A gross violation of press freedom 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PI의 바바라 트리온티 사무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관점이 정확합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풀기자에서 배제한 것은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이니까 앞으로 이게 도가 넘으면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한국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남북 대화를 비판하는 자유도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남북한이 밀통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명분의 공산화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모처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명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분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논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적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탈북자 출신의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현장 취재에서 전격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비핵화 문제, 남북 교류 문제, 남북 경협 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고가되는 때가 없었다라는 언급까지 한 마당이다. 통일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일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 아닌가? 더구나 북한 정권의 폭압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감싸 안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 아닌가? 남북 교류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인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남북 대화 과정에서도 북한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의 한마디에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회담 시간에 약간 늦은 것을 두고 리성건으로부터 모욕적인 핀잔을 들었고 역지사지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들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조평통의 직원이 아니지 않는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마다 리성건 위원장한테 핀잔과 충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기 전에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문이 군사적 물리적인 불평등 합의문이라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처세는 굴종적이고 대북자세의 완결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인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탈북자 기자를 배제한 것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합리적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싫어하니까 배제한 거죠. 북한이 싫어하니까 언론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독재자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숭고한 가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 자유,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특히 골라내어서 이렇게 취재를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정권이 탈북한 사람, 즉 방공과 자유를 적대적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방공이 범죄랍니까? 아마 지금 정권 안에서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있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탈북자를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미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조명균 장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대북 굴종이자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어떤 시사점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몰아내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김정은을 비판하는 자유가 한국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심화되면 김정은을 비판하는 기자를 다른 명목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한 사람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기분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방어 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한 행동입니다. 김정은이 기분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나중에는 입을 막겠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컨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칠 수가 있죠. 예컨대 연평도 포격 같은 걸 또 일으키면은 한국의 언론이 막 비판하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어느 언론사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저 언론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핵무기 쓰겠다 라고 나오면은 북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이야 좋죠.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보면은 옛날
고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송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남송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송이 북송, 남송으로 나누는데 북송은 금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양장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남송을 세웁니다. 남송. 이 남송에 간첩 비슷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회라고요. 진회. 이 자는 1127년에 북송이 금에 멸망할 때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의사대장관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나라 군대에 부역을 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남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나라 군인들을 죽이고 탈출했다고 했으나 금나라가 서먹기 위해서 일부러 남송으로 보내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위는 어찌하였든 남송의 재상으로 이 진회가 한 짓을 보면 딱 금나라 간첩이에요. 문제는 이 간첩이 항상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평화, 화해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이 남송 황제에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합니다. 진회는. 그래가지고 금나라에 대해서 굴종적 정책을 쓰자. 금나라의 말을 따라가자. 금나라와 싸우지 말자. 이런 유화 정책을 씁니다. 1140년입니다. 1140년. 서기 1140년. 북송이 망한 13년 이후입니다. 금군이 올출 장군의 지휘하에 남송을 치기 위해서 남하를 합니다. 이때 남송군은 여러 방면에서 금나라 군대를 격파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진회가 남송의 고종에게 남송군을 철퇴시키고 이긴 장수를 좌천시키거나 파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적군을 도와줍니다. 금나라 장군 올출은 진회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강경론자 악비를 죽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없다. 악비를 죽이라는 겁니다. 악비는 남송의 충신이에요. 그리고 잘 싸운 사람입니다. 진회는 악비를 역모로 몰아가지고 악비 부자를 죽입니다. 송의 눈물이라는 책을 쓴 정순태 씨는 진회를 금나라의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다시 시대가 흘렀습니다. 1206년입니다. 남송에 한탁주라는 이 주전론자입니다. 강경론자죠.가 금나라를 침공했는데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금나라가 남송의 황제 영종에게 강경론을 편 한탁주의 목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송나라는 이 애국자인 한탁주를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금나라로 보냅니다. 금나라는 오히려 이 한탁주를 후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고사를 소개한 일본의 중국사 대가인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적국의 입장을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적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남송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떴으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반로되었다. 남송은 민족주의에 눈을 떠서 오랑캐 같은 금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하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게 신경질적인 적개심에 끝나는 것이지 이게 국민주의에 입각하지 못했다. 국민주의하고 민족주의는 다릅니다. 민족주의는 종족적이고 인종적인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고 국민주의는 국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국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송은 신경질적인 민족주의는 있었지만은 대범한 국민주의는 갖지 못했다. 오히려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당당하게 송나라를 멸망시키다가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적이라도 목을 가져온 그 목이 따르는 한 탁주를 후하게 장사시킬 정도로 사람을 알아보고 비록 적국이지만은 애국자를 알아보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너그러운 국가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를 대조시킨 이걸 보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요사이 내세우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 탈북자의 취재를 제안한 이 문재인 정권 안에는 계급 투쟁론자가 많은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온 사람은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는 취재 언론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편에 자기 계급에 속한 사람만 민족으로 간주하고 탈북자처럼 자기 편이 아닌 민족은 민족 반역자거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계급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급적 민족주의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김정은은 같은 계급, 같은 편이니까 김정은의 잘못은 봐준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남한의 보수 세력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같은 계급이 아니다. 따라서 배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족의 범위를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북한은 민족이라고 할 때 김일성 민족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즉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만 민족으로 넣어주고 저처럼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급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탈북 기자를 적대시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바로 김정은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을 민족이 아닌 열애의 인간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을 부정하는 겁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를 부정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법치를 부정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런 빙산 같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빙산의 일각으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언론사가 좌우를 떠나서 이 문제의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를 정권이 이런 식으로 침해하고 방공 자유 투사를 이런 식으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에 여기서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은 김정은을 비판할 자유가 사라질 것이고 공산주의를 비판할 자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죠. 중요한 사태입니다. 더구나 지금 외국에서는 반사우디 기자, 사우디를 왕가를 비판하던 기자가 사우디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암살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의 암살됐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와 자유의 근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잃으면 다른 자유는 다 같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